여러분, 우리가 FDA 미팅을 주목하는 이유가 뭐죠? FDA 미팅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나면 그 피드백에 따라서요, 연말에 최종적으로 BLA 제출까지 들어가고 결국 이제 ABA001에 대한 상업화 가능성까지 열리기 때문이죠. ABA001의 상업화 가능성을 주가를 크게 올려줄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재료인 만큼 그래서 우리가 FDA 미팅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주가가 요지부동이에요. FDA가 지금 진행이 되었는데 공개가 안 되는 것인지, 혹은 앞으로 FDA가 진행될 것은 맞는 건지, 예정은 되어 있는 건지, 현 상황을 놓고 보면은 컴퍼스 테라피틱스는 말을 했습니다. ABA001을 함께 진행하는 파트너사죠. 8월 말에, 라스트 먼스라고 했어요. 8월 말에 우리는 FDA와 미팅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3분기 안에는 피드백을 받아서 연말에는 최종적으로 BLA를 제출할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아직 우리가 뉴스로는 FDA 미팅을 진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나오지는 않고 있으니 답답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주가도 쉽사리 오지 않고 있는데,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건 하나예요. 그러면 FDA가 앞으로 이제 미팅을 하든 안 하든 뭐 그거는 일단 내려놓고 ABA001이 상업화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걸 우리가 일단 판단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죠. 자,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한 만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요, 몇몇 분들은요, 정말로 올라갈 수는 있을까요? 힘 빠집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희망 고문하지 마라. 거짓 방송하지 마라. ABA 바이오 방송 그만해라. 이런 말하는 사람은 세력들의 뿌락지로 간주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ABA 바이오 여기서 매도할 수 있습니까? 피눈물 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매도를 합니까? 저도 여러분도 여기에서 지금 매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매도하면 종이 조각되는데 우리가 뭐하러 재료 끝나지 않았는데, 재료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 떨어졌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됩니까? 맞지 않습니까? 우리 힘든 거 맞아요. 근데 그 힘든 상황에 우리 보고 끝났으니까 그만해라. 상담한 니도 방송 그만해라. 거짓 방송이다. 희망 고문하지 마라. 무슨 희망 고문이고 거짓 방송입니까? 이 바퀴벌레 같은 자식들은 매일같이 나오는데 그런 말들로 우리를 선동하고 흔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누구 조라고 여기서 매도해요? 종이 조각인데? 최소한 우리가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뭐 전고점을 가든 안 가든, 맞죠? 이 가격에 우리 팔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좀 살아남아 보자고, 최대한 우리 돈 더 비싸게 팔아보자고, 우리 주식 최대한 비싸게 팔아보자로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회방을 놓는 사람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두의 목표는 같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거고요. ABA 바이오, 우리가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오늘도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주가는 무조건 못 갈 것이다,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 이런 말 같지 않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맞나요? 데이터로 이야기를 하죠. 정말 황당하게도요, 꼭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새끼들은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자리에서 들어갈 배짱도 없어요. 이런 자리에서 버틸 배짱도 없고요. 우리 주주님께서는요, 지금 사생결단 내리시면서요, 오늘도 버텨내고 계십니다. 잘 버텨냈고요. 우리 다 같이 수익 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마십시오. 댓글로 뭉치면 산다 외쳐주십시오. 함께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세력들의 뿌락지는 우리의 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ABA 바이오는 이 데이터가 있죠. 그럼 이게 어떤 데이터죠? ABL001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ABL001. 자, ABL001은 어떤 녀석입니까? 담도암이죠. 희귀질환에 해당이 되고요. 아직까지 미충족 수요인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하게 된다면 ABL 바이오에게 큰 성과를 안겨다 주게 될 후보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한 거예요, 임상으로. 자, 파클리탁셀 단독으로 진행한 단독요법하고 파클리탁셀과 토베시미그를 함께 진행한 병용요법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누가 더 나은가? 만약에 병용요법이 효과가 더 좋으면 이 병용요법이 ABL001이니까 훨씬 더 좋은 효과라는 게 입증이 됐으니 앞으로 상업화 가능성이 열리게 되겠죠. 아니,
한마디로 이거잖아요. 파클리탁셀이라고 하는 거 단독으로 진행한 것보다 지금 파클리탁셀에다가 토베시믹을 함께 병용으로 진행한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은데 이거 지금 환자들한테 투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대보자라는 거예요. 임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상을 했더니 OS가 나오죠. OS. PFS가 나오죠. 지금 이슈가 되는 건 이거예요. PFS는 너무 좋았어요. 파클리탁셀 단독으로 진행했을 때 환자들이 생존한 기간, 더 이상 암이 진행되지 않고 암이 진행되지 않고 암으로 죽지 않고 생존한 기간, 이게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파클리탁셀은 2.6개월이었으면은 ABL001은 그 2배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2배나 효과가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ABL001이 FDA 승인에 대해서 불확실해졌다라고 평가를 받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전체 생존 기간이 있어요. OS 데이터. 그래서 환자가 뭘로 죽었든 간에 투여를 하고 나서 생존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데 거기서 갈린 거예요. 여기서 크로스오버가 된 거예요. 자, 무진행 생존 기군 PFS 데이터는 둘 다 비교해보니까 ABL001, 즉 파클리탁셀과 토베미시그를 병용으로 요법으로 진행한 게 2배나 효과가 좋았습니다. 근데 OS는 뭐예요? 암으로 죽든 다른 합병증으로 죽든 전체 어쨌든 생존 기간이 비교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뭐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부터 크로스오버가 들어간 거예요. 딱 봐도 병용 요법, 즉 ABL001을 투여한 환자들이 훨씬 더 개선세가 두드러지니까 환자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약물을 교차 투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파클리탁셀로만 진행하던 환자들에게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병용 요법을 진행하자. 그러면서 이 OS 데이터가 희석이 돼서 FDA가 이거를 믿지 못할 것이다. FDA가 이를 바탕으로 승인하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ABL00에 대한 주가 하락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자, 우리 그럼 내용 정리해 봅시다. 자, PFS. 이거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제발 좀 좋아요 좀 누르세요. 제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ABL 바이오 방송합니까? 우리 같이 살아보자라고 방송하는 거지 않습니까? 좋아요 누르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누르시고요. 댓글로 뭉쳐야 산다 외쳐주십시오. 정리 한번 하죠. PFS 데이터를 보니까 ABL001의 생존 기간이 훨씬 더 높았다. 2배나 높았습니다. 2배나. 그럼 FDA가 지금 파클리탁셀하고 병용 요법하고 비교해봤을 때 누구를 손에 들어주겠습니까? 이미 여기서 갈리죠. 근데 OS를 보니까 어때요? OS를 보니까 원래 통상적으로 FDA는 OS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마나 살았는데 라는 걸 먼저 보거든요. 이걸 먼저 봐요. 근데 거기에서 교차 투여가 되니까 데이터가 나와도 의미가 없다라고 된 거예요. ABL002만 투여한 환자랑 단독 요법으로 투여한 환자랑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게 구분이 안 되는데 이 OS 데이터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통계적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승인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데이터가 ABL001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막 급등하다가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 바꿔보죠. ABL001에 대한 FDA 가능성이 낮아져서 주가가 빠진 거라면 앞으로 FDA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높으면 승인 가능성이 높으면 주가는 올라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는 빠지고 난 다음에 나온 재료라서 기대감이 붙던 자리에서 재료가 나오는 거랑 실망감이 가득한 상황에서 재료가 나오는 거랑은 효과가 힘이 다를 수가 있어요. 효과와 힘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9월달에 뭐가 기다려요? 코스닥 승강제 제도의 기준, 그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코스닥 승강제는. 왜? 코스닥 승강제 기준 명확합니다. 담아도 되는 주식, 담으면 안 되는 주식, 담으면 위험한 주식, 이걸 구분하겠대요. 그리고 담아도 되는 좋은 주식들에 대해서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담아도 되는 좋은 주식들에 대해서는 ETF까지 출시를 해서 돈을 몰아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기술특례 상장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코스닥 시장 자체를 매수하는 건 부담스럽다. 코스닥에서 믿을 수 있는 종목이 뭐가 된지 판단하기도 어렵다. 이러니까 정부 차원이 나서가지고 이걸 기준을 잡아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예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죠. 레버리지. 유동성이 몰리잖아요. 유동성. 여러분 주식은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거래대금이요. 이 거래대금이 터지기 위해서는 재료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재료가 때로는 먹히고 때로는 먹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유동성이 발생할 만한 재료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맞죠. 그 재료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레버리지와 같은 이런 효과를 줄지 모르는
코스닥 승강제 개편이라고 한 제도적 변화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FDA 미팅 이거 언제 하고 결과는 어떠할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게 맞습니까? 본질적인 내용을 뚫어봐야죠. 그렇게 주가 대응해야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은 고스란히 싹 다 빼먹고 여기서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 이 주식은 못 갈 거다. 방송하지 마라. 우리를 와해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매도하면 도대체 누가 좋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매도하면 누군가는 받지 않습니까? 누가 좋은 걸까요? 지금 여기서 매도하면 우리한테 좋습니까? 우리가 이거 매도하면은 손실이 얼마인데 그 손실 복구할 만한 종목은 있는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 종목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왜 벌써 끝났다고 단정하고 우리가 이 종목을 떠나야 되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장 분위기가 받쳐줄 때는 그랩바디 B에 대한 재료가요 주가를 폭등을 시켰어요. 사노피의 선택받고 GSK 선택받고 일라일린의 선택을 받아서 기술 이전의 수출 규모가 어느덧 10조 원을 이상 찍어버렸습니다. 최상위권 바이오텍이란 말이에요. 최상위권 바이오텍. 자, 그런 바이오텍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그랩바디비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다고요. 주가만 빠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가는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회사가 지금 머금고 있는 재료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물론 그랩바디비 하나만으로는 이제 올라가긴 어렵겠죠. 시세 분출이 한번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나올 하락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랩바디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이 하락이 굉장히 무겁겠죠. 근데 그랩바디비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은 나중에 재료가 붙어서 올라올 때 그랩바디비로 인한 실망 매물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굉장히 억울하게 빠졌기 때문에 나중에 호재가 터지면 크게 빠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남아있는 재료가 그래서 뭐예요? 그랩바디 T죠. ABL 111, ABL 553 이런 대표적인 애들이 있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이중항체 ADC, 이중항체 ADC 역시 굉장히 중요한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죠. 신약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ABL 001 역시 주목을 해야 되고요. 지금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포기를 하면은 그걸 이용하는 세력들만 배를 불리는 꼴이 됩니다. 이때는 ABL 바이오 주가가 급등할 재료고 지금은 급등할 재료가 아니라는 겁니까? 이때는 저렴한 가격이고 지금은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는 겁니까? 회사는 그대로예요. 재료도 그대로예요. 이때는 저렴하고 지금은 저렴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이런 기준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은 나중에 또 올라가는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팔았는데 올라가봐요. 내가 이렇게 이 하락 다 견뎠는데 나중에 올라가는 거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견뎠고 내 피 같은 돈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 막 날아가다가 내가 중간에 팔아버렸어요. 근데 더 가고 있어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 못한단 말이죠. 더 빠지면 어떡해요? 여러분, 이거 앞으로 더 빠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빠지더라도 우리 그럼 지금 여기서 손절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빠질지도 모르니까 손절합시다. 그럼 여러분 손절하실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 ABL 바이오에 대해서 알고 있고 ABL 바이오가 지금은 떨어지더라도 다시 전세를 역전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주식 매도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맞춘 대응을 여러분께 해드릴 거고요. 따라오실 분들은 따라오십시오. 오늘 연락처 보이시죠? 737-7454 여기로 ABL 바이오라고 종목명을 남기세요. 이끌어드린 건 제가 합니다.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고 우리 주가 언제 올라갈지에 대한 세밀한 브리핑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담아드리지 못하는 세밀한 내용들까지도 말이죠. 번호 저장 꼭 하시고요. 자, 기술적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단기적인 움직임을 좀 신경 써봐야 되는데 7만원대 라인 중요합니다. 7만원대 라인을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앞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단기 상승이 나올 거라면 7만원대 이탈하지 않고 다시 상승을 그려줄 거예요. 근데 다시 상승을 그릴 때는 단기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또 저항대가 여기 있습니다. 92,000원대 92,000원대부터 이제 10만원대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만원대를 깨지 않으면은 9만원부터 10만원대 라인 이 라인대의 저항을 한번 테스트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10만원대 돌파하면 얼마까지 가느냐? 14만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어요. 12만원, 14만원. 그러니까 1차는 9만원에서 10만원이고 2차는 얼마요? 12만원에서 14만원입니다. 근데 1차와 2차 목표 주가가 모두 뭐예요? ABL 001로 인해서
ABA002 임상 데이터가 나오기 직전의 기대감에 반등이 나왔었던 가격보다 아래입니다. ABA001이 그만큼 재료가 좋은 거예요. 여기죠? 여기입니다. 이 구간에서 ABA001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떨어지다가 반등이 한번 나왔었단 말이죠. 그 말은 ABA001에 대한 기대감으로 적어도 시장에서는 16만원에서 17만원에서 매수세가 붙고 있었다. 그럼 ABA001에 대해서 이 정도 가격으로는 매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왔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ABA001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여기에 대해서 상업화 가능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구간들은 물량을 담아갔어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매도를 선택했어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물량을 모아가고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가 되겠죠. ABA001이 이렇게 오해가 심했다면 여기서 저가 매수가 막 들어올 텐데 주가 분위기 바뀌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맞나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안에서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고 함께 대응하자. 매수 기회를 잡아야 된다. 무작정 매수해서는 안 되고요. 혹시라도 저는 이제 매수할 여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어떤 걸 대비를 해야 돼요? 얘가 올라가면 우리가 어디에서 팔고 나올지 결정해야 되잖아요. 맞네요. 일단 주가가 10만원대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보여지고 10만원대 돌파가 나오고 나면은 말씀을 드렸던 대로 12만원 14만원대 라인까지 주가가 도달할 것으로 보여져요. 이 라인대까지. 자, 요 라인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할 거냐면은 얘가 재료가 너무 좋아가지고 숨어있는 재료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저항대를 체크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보자. 아니다. 재료가 이제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다. 기대감이 전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이거 14만원에서 파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물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14만원에서 팔고 나올 생각도 해야겠지만 14만원대 뚫어내면은 이거 전고점 만나러 가요. 여러분, 전고점. 지금 우리 ABA바이오 생각해보죠. 주당 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ABA바이오의 주당 가격이 74,800원입니다 한 주 매수를 하고 우리 전고점 간다는 가정하에 26만원에 판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수익률 보이십니까? 수익률 보이십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죠.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나온다고요. 지금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예요 지금. 근데 이런 큰 기회가 있는 자리에서 그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었으니까 여기는 뭐 볼 것도 없다. 뭘 볼 게 없어요. 올라가면 정말 많이 먹을 수 있는 자리인데. 맞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정말 많이 먹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주식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집 사고 차 사고 뭐 이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왜? 100명 중에요 90명은요 80명에서 90명은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수익을 내본 적이 없어요. 100명 중에 이 정도 규모는 나머지 10명이 다 돈을 버는 거예요. 나머지 10명이 돈을 버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하루에 급등한 종목이, 자, 우리 종목 하나 볼까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자, 오늘 보시면은, 자,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이 제가 사용하는 이 검색식에 떠서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자, 두산표세도 있고 오늘 종목 5가지가 떴는데, 자, 보시면은 한전기술이 막 이렇게 급등을 그래요. 오늘 윗골이 달았죠 결국. 맞나요? 검색식 떠서 이런 자리에 바로 들어오면 수익 보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하루에, 오늘 한전기술의 주가가요 하루 동안 24%, 오늘 하루 동안에 24%나 급등을 했던 상황이에요. 오늘 하루 동안에. 자, 오늘 이렇게 24% 급등을 그릴 때 말이죠, 누군가는 또 수익을 보겠죠. 24% 수익을 보든 뭐 20% 수익을 보든 15% 수익을 보든 100만원 들어가서 뭐 15만원 20만원 벌든 1000만원 들어가서 150만원 뭐 200만원 벌든 누군가는 또 이러한 상승세에 따른 수익을 봤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또 고점에 들어가서 물려있겠죠. 손해를 보겠죠. 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고점에 사서. 밑에서 샀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팔고 나오는 거예요. 고점에 사서 샀던 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일단은 손해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손해를 봐가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밑에서 먼저 움직였던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수익을 보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린 거냐면 하루 동안에 20% 급등하는 가운데에도 누군가는 수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예요. 맞나요? 그러면 ABA바이오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기서 우리가 매도를 치면은 누가 이득을 취합니까? 저렴하게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 저렴하게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물량을 지금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매도를 해주면 이제 누가 가짜고 누가 선동가입니까? 누구 좋으라고 여기서 우리가 매도를 해줘요?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대응 제대로 합시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남기시면 되고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기회는 매일같이 나왔다 사라졌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본업이 바쁜 가운데 그런 흐름들을 바라보기가 또 쉽지가 않죠. 함께 대응합시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10만 구독자 달성 위해서 진행을 하는 선물도 챙겨 드릴 건데요.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아,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베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